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오퍼레이션 오로라 추방작전을 통해 첫 해 15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 직전 운수노조 대표에게 거만한 발언을 한 이후 대선에서 참패했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고열로 입원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연방 조폐국이 한인 장애인 인권운동가 스테이시 박 밀번의 모습을 새겨넣은 25센트 쿼터 동전의 디자인을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조던 콜맨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아들이 그레이시 맨션에서 연말 파티를 열고 새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스타벅스 노조의 파업이 뉴욕, 보스턴, 댈러스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도시까지 확대됐습니다. 한인 버스 기사가 승객과 말다툼 끝에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을 비롯해 아시아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커스코에서 판매된 유기농 계란이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의 리콜로 분류되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2학년 학생이 포도가 목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던 친구를 하임리히법으로 신속히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오퍼레이션 오로라 추방 작전을 통해 첫 해 15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는 130만 명을 추방했던 1950년대 아이젠하워 시절의 추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에 나설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으로 보수 진영의 단합대회에 직접 참석해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터닝포인트 USA 주간 보수 진영 페스트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우리는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폐쇄해 불법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특히 오퍼레이션 오로라로 명명된 초대형 추방 작전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시절의 추방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5년 단행했던 아이젠하워 추방 작전은 오퍼레이션 워터백으로 불리며 군대 스타일의 추방 작전으로 단시일 안에 130만 명이나 멕시코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를 뛰어넘겠다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공언은 첫 해에 불법 이민자 15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추방작전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 외국인 66만 명,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도망자 58만 명, 갱단원, 마약 카르텔 범죄 조직원을 포함하면 150만 명이므로 이들부터 추적 체포해 추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민주당 아성들 가운데 트럼프 2기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에는 협조하지 않고 이민자 보호, 피난처 도시를 유지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피난처 도시 역할을 계속하도록 성문화했으며 시카고시는 학교나 병원, 일터 등에서의 이민 단속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뉴욕시와 일리노이주 등은 형사 범죄 외국인들부터 추적 체포하는 데에는 전폭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 직전 운수 노조 대표에게 당신의 도움 없이도 승리할 것이라고 거만한 발언을 한 이후 대선에서 참패했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 화물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대형 운수노조인 팀스터스 대표는 지난 11월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 중 한 회의에서 만난 자리에서 운수노조의 지지가 있든 없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운수노조 팀스터스의 션 오브라이언 회장은 어제 터커 칼슨 쇼에 출연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한 역사적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오브라이언 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포기한 후 해리스가 마침내 팀스터스와의 회의를 수락했지만 준비된 16개의 질문 중 단 4개에만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받으며 해리스는 보좌관을 통해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이라고 전달했고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이나 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당신들이 있든 없든 나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30만 명의 회원들이 소속된 팀스터스는 해리스를 34%로 지지한 것에 비해 트럼프를 59.6%로 압도적으로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가 등판하기 전 바이든은 노조에서 44%의 지지를 얻으며 트럼프의 36%에 대해 안정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고열로 입원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독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독감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클린턴 측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78세의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발열 증상으로 입원했으나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매드스타 조지타운 대학병원의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많은 응원에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1년 백악관 퇴임 이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심혈관 수술, 스텐트 이식, 요로 감염 폐혈증 등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1월 대선을 위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최근에는 회고록, 시민, 백악관 이후 나의 삶을 발표하고 홍보 투어를 진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방조폐국이 한인 장애인 인권 운동가 스테이시 박 밀번의 모습을 새겨놓은 25센트 쿼터 동전의 디자인을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쿼터의 앞면에는 조지 워싱턴 초상화가 새겨졌고 뒷면에는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연설하고 있는 밀번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국계 미국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 스테이시 박 밀러는 주한민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3남매 중 첫째로 서울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미국 인권운동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해 한국계 최초로 미국 화폐 등장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의 생전 모습이 새겨져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전역에서 유통될 25센트 동전의 도안을 연방조폐국이 공개했습니다. 초상화가 디자이너로 엘라바마 주립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엘레나 헤이글러가 밑그림을 그리고 조폐국 전속 조각가인 그레이크 캠벨이 새긴 동전 디자인은 전동 휠체어에 앉아 연설하는 그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앞면에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뒷면에는 밀번을 새긴 동전은 총 7억 개가 발행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방조폐국은 아메리칸 위멘 쿼터스 프로그램의 헌정 대상자로 밀번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에서 미국 사회에 크게 공헌한 지금은 세상에 없는 여성 20명을 선정해 2022년에서 2025년까지 발행되는 25센트 뒷면에 얼굴을 새겨 넣어 기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밀번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차인 내년 발행 동전 주인공 5명에 포함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루즈벨트, 걸스카우트의 설립자 줄리엣 고든 로우,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 셀리 라이드, 시인이자 배우 마야 엔젤루, 흑인 최초 여성 비행사 베시 콜먼, 라틴 팝스타 셀리아 크루즈 등이 포함됐습니다. 87년에 태어나 33세 짧은 삶을 살고 4년 전에 먼 길을 떠난 밀번은 이들 사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지만 그 때문에 밀번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증폭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밀번은 태어날 때부터 근육 퇴행성 질환을 앓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이후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사회 곳곳에서 겪는 불편함과 부당함, 그리고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등 생각을 담은 진솔한 블로그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청소년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인권 운동가로 주목받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당시 장애인을 위한 대통령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돼 활동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인의 정의를 이끌면서 자신보다 더 형편이 좋지 않은 유색인종, 저소득층, 노숙자들을 돌보면서 소수자, 약자 권리 증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지병인 신장수술합병증으로 33살 생일이던 그해 5월 1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던 콜맨,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아들이 그레이시 맨션에서 연말 파티를 열고 새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파티는 콜맨의 새로운 곡을 소개하는 자리였으며 일부는 스캔들 속에서 파티 타이밍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아들 조던 콜맨이 주말에 그레이시 맨션에서 연말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파티는 콜맨이 새로 발표한 곡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으며 그는 자유라는 예술 이름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파티는 뉴욕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열렸고 참석자들은 칵테일 복장을 요구받았으며 거의 모든 손님들이 그의 공연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잠깐 참석한 걸로 알려졌으며 참석자들은 이 파티가 콜맨의 새로운 음악을 알리며 연말을 기념하는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콜맨은 래퍼이자 영화 제작자로 지난 9월 그레이시 맨션에서 9.11 기념 세션을 주최한 후 새 음악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앨범 조던은 지난해 12월에 출시되었고 이번 파티에서 그가 새로 발표한 곡들이 소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관계자는 애덤스 시장의 아들이 경찰청 스캔들 그리고 애덤스 시장 본인이 현재 직면한 기소 문제 속에서 이런 파티를 열었다는 점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럴 때 파티를 열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청 측은 이에 대해 그레이시 맨션은 시장의 집이기 때문에 콜맨이 부모님의 집에서 파티를 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파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콜맨이 부담했으며 음식과 음료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비용까지 모두 자비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스타벅스 노조의 파업이 뉴욕, 보스턴, 댈러스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도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지만 주말 동안 스타벅스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스타벅스 노조의 파업이 300개 이상의 매장으로 확대됐으며 약 1만 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뉴욕, 보스턴, 댈러스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바리스타들이 금요일부터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노조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번 달까지 8번 이상의 협상을 진행해 그 과정에서 30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현재 시간당 18달러 이상이며 복리후생을 포함하면 시간당 3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주말 동안 노조가 시간제 파트너의 최저임금을 즉각 64% 인상하고 3년 계약 기간 동안 77%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이 스타벅스의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파업은 오늘 종료될 예정이며 직원들은 크리스마스 당일에 매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킹카운티 메트로버스 기사인 59세 한인 숀 임 씨가 지난 18일 새벽 승객과 말다툼 끝에 버스에서 끌려 내려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 53세 리차드 시트렉이 1급 살인 및 2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 버스 기사 숀 임 씨가 심야 운행 중 승객 2명을 태우고 워싱턴대 인근을 지나던 중 승객 1명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승객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10,000의 현상금까지 걸렸던 용의자 리차드 시트렉은 메트로버스에서 자다 체포돼 1급 살인 및 2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애틀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18일 새벽 3시가 조금 못된 시각 워싱턴대 인근 유니버시티 웨이에서 임 씨를 버스 밖으로 끌어내린 후 임 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가슴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CCTV에는 새벽 시간 적막한 도로 한가운데 임 씨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용의자에 의해 끌려 내려져 바닥에 뒹굴다 다시 끌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 씨가 911에 신고해 남성이 나를 폭행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던 사이 시트렉이 흉기로 10여 차례 찔렀고 임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윈체스터 브랜드 칼집이 발견됐으며 근처 쓰레기통에서 동일 브랜드의 피 묻은 칼도 회수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를 워싱턴대가 지원하는 홈리스 캠프에서 본 적이 있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확보한 뒤 캠프 등록 기록에서 용의자의 운전면허 사진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시트렉은 이번 사건 외에도 2023년 11월 시애틀 유니버시티 웨이 노스 이스트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사건은 정당방위를 주장한 그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부족해 기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씨는 터귤라에서 고교를 졸업했으며 늘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인인 노모와 부인, 딸 등을 두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메트로버스 기사로 일을 해왔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와 정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부인이 낮에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고 야간에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킹카운티 메트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1건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보고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15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을 비롯해 아시안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 지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60대 중국계 여성과 이 업소에서 매니저 역할을 한 60대 한인 여성이 매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더 타임스, 트리뷴 등에 따르면 라카와나 카운티 경찰은 H스파라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함정 수사를 벌여 $40의 성매매를 제의한 67세 중국계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예약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69세 한인 여성 황모 씨를 함께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체포된 중국계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중 1명에서 2명에게는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버몬트주 시골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매춘 관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주소를 둔 63세 한인 김복선 씨가 브래틀보로에 있는 레인보우 테라퓨틱 스파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업소를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8월 플로리다에서는 불법 마사지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50대 한인 남성 김모 씨를 포함해 11명이 체포됐습니다.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들이 소유하거나 일해온 10곳의 마사지 업소도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코스코에서 판매된 유기농 계란이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의 리콜로 분류됐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DA는 현재 1등급 리콜을 발령했고 이는 리콜된 제품이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뉴욕에 기반을 둔 유기농 계란 공급업체인 핸섬 브룩팜스는 커스트코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브랜드로 판매된 유기농 풀을 먹인 계란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란은 11월 22일부터 알라바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내 25개 코스트코 매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리콜된 제품에는 327번과 P1363번, 그리고 유통기한이 2025년 1월 5일인 계란이 해당됩니다. 리콜된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계란을 버리거나 사용을 중지하고 코스트코로 반품하여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리콜로 인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핸섬 브룩팜스는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 2학년 학생이 포도가 목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던 친구를 하임리히법으로 신속하게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리조나주 메사의 포터 초등학교 2학년 토마스 콘리가 친구를 구한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건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던 중 옆에 있던 친구 이사야가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토마스는 즉시 하임리히법을 사용해 친구를 무사히 구했습니다. 토마스는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내고 괴로워 보였고 목에 음식이 걸려 숨쉬기 힘들어했다며 하임리히법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사야의 어머니는 토마스에게 감사와 자랑스러움을 전했으며 토마스의 어머니는 가족이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만큼 아이들에게 안전대처법을 가르쳐 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토마스의 용감한 행동을 기리기 위해 특별 행사를 열어 전교생 앞에서 토마스를 용감한 학생으로 선정하고 기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교장 캐시 레이는 7년 전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질식 사고를 언급하며 토마스의 빠른 대처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오늘 기술상 문제를 이유로 미국 내 모든 소속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시켰습니다.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연방항공청이 항공기의 운항 중지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미국 내 항공기 운항 중지 조치는 1시간 만에 해제돼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앞서 이 항공사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기술상의 문제라며 미국 내 전 공항에 있는 소속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치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AA 주가가 한때 장전 거래에서 최대 5.5%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FAA는 성탄절 이브인 이날 미국 전역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이 약 3만 편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뉴욕 일원 공항과 도로에 심각한 혼잡과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뉴욕 일원 공항과 도로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사상 최대인 1,3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약 520만 명의 관광객이 해당 기간 뉴워크 공항, 라구아디아 공항, 존 F 케네디 공항, 스튜어트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 증가한 수치입니다. 혼잡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청은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 최소 2시간 전, 국제선 이용 승객은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했으며 MTA는 연말 연시 기간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BS 방송은 겨울 평균 난방비가 지난해 $866에서 $941로 8.7%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소매업체 연맹에 따르면 올해 난방비 지출은 크리스마스 선물 지출 예상 비용인 $902보다 4% 이상 높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14% 이상 올라 총 비용이 약 $1,18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평균 난방비 $941보다 무려 26%나 높은 것입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약 3% 상승해 평균 $634, 프로판 가스는 4.4% 증가한 $1,231로 예상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명분으로 6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팰리세이드 파크 그랜드 애비뉴, 컬럼비아 애비뉴, 브로드 애비뉴 등지에 각각 신규 아파트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개발이 추진되는 모든 아파트 세대수를 합하면 800유닛에 달하고 이 가운데 20%가 저소득층 아파트로 지정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성명에서 과거 행정부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로 인해 타운 정부의 손실이 묶이는 상황에 놓였다며 법적 상황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결과로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